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의 정치 토크 종횡무진. 특별히 우리 장석일 선생님 오늘 모셨어요. 우선 장석일 선생님께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장석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변함없이 이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주제를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치 방담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문제가 우리 오늘 27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여기서 전번에 19일 날 시국 선언을 했고, 그때 이 명단이 엉터리 명단이 막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그때 정리해가지고 이제 27일 날 그 명단을 발표하겠다, 공개하겠다 했는데 좀 공개했어요. 근데 몇 명이 했습니까? 사실은 그때 서명해서 그때 바로 발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서명 활동을 갖다 폄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그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가려내라고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 엄선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오늘 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299개 대학에 4,366명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실하게 명단이 확인된 사람이 3,265명을 오늘 실명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런 서명 운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 좀 야비하죠. 정말 야비하고 정말 아주 좌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또 좌파 쪽의 조국 편을 드는, 사실은 자기들은 조국 편이 아니라 검찰 개혁 이걸 이제 내세웠던데, 어쨌든 말하자면 조국 편을 드는 그런 교수들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거기도 한 4,000명? 4,000명 했다 그러는데 명단 공개했다는데 그거는 발표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 선생님 의사협회 여기서도 좀 시국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의사협회에서 직접적인 시국선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의사협회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단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추진하려고 하면 16개 시도회장들 또 그리고 대의원들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절차를 밟고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테고 전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친구가 아마 의사들도 조국 반대 이 부분에 대한 참여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자기 의사면허 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4천 몇 명이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사협회에 의사면허 번호하고 실명자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특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불법 사실, 이건 나중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지겠지만 국민들이 특히 분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도저히 그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끝없이 자기는 시인하는 법이 없어요. 무언가 명백히 드러나도 그걸 시인하지도 않고 자신이 이것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몰랐다 한다든지 그때까지는 그게 옳았다 한다든지 해괴한 그런 논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기 변론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여기서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보든지 저건 분명하게 거짓 또는 잘못된 자기 변명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구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어저께 국정감사하는 TV를 보니까 이제 집에 검사들이 와서 영장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 사실은 뭐 그 부인이나 그 아이 자녀가 당황했을 거라는 건 인정이 돼요. 그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자기가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검사를 바꾸라. 그러니까 검사를 자기 관등 성명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겁나죠. 정말 그 장관이라고 전화하니까. 인사권 가졌어요. 그러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의 감성팔이로 우리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정말 119에 실갈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당황하고 또 곤란해져가지고 좀 살살 해달라 그랬다. 근데 그런데 그것이 압력이 아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너무 이걸 황당이라 그래야 돼요? 당황이라 해야 돼요? 황당.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륜의 문제다. 인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렇게 가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 그 논리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정신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사람한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쉽게 얘기하면 성격적 장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져야 누구나 보든 간에 똑같은 사안을 바라볼 때 나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황으로 비춰볼 때 그 대응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지탄을 하면서도 자기에 해당되는 거는 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노란불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런 성격에 대한 그 장애가 좀 크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회적인 성격 또는 무슨 우리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전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행동 패턴으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이 있대요. 요즘 그게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명한 예언자 아닙니까? 예차적으로. 그런데 요새 이제 조스트라다무스가 뭐냐면 과거의 조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조국을 저렇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느냐. 이런데 저분이 지금 이제 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15,500건인가 SNS에 올렸대요. 그 정도 되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라는 이게 어쩌면 완전히 이 머릿속에서도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그럼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진실된 사람이냐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평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과거의 언행 말과 행동이 지금의 언행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제일 많이 이 사람이 진실되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걸 평가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을 누구 개인이 들은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개인의 SNS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많은 팔로워들한테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의 언행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그동안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부정직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국민들한테 너무 열심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졌던 행동이. 그런데 이제 총장님 어제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때 전화한 이야기.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이제 그거 물었어요. 유도신문 자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물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갈 때 전화했느냐? 전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재미있었던 게 이낙연 총리한테 물었어요. 또 이제 야당 의원들 아마 권성동 의원이 물었는데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하고 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세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조국은 안 되겠다 이래서 가서 건의를 했다면서요. 이랬더니 그것을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다른 대답이죠. 그리고 장 선생님 보실 때 의학적으로 보실 때 그런 말 한다는 거 왜냐면 아니면 무조건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거기 누가 걸려 있냐면 이해찬 걸려 있고 노영민 걸려 있는 문제를
질문했으면 그 사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강력히 이건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는데 예. 그냥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시인하는 거죠. 되게 이제 긍정적인 표시를 가장 소극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이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참, 그 말씀 드리니까 아주 속기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왜 급히 미국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애초부터 계획이 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이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건 좋습니다만 그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는데 그런데 와서 대국민 메시지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조국인을 제가 임명을 했는데 참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하니까 참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말이야 지금 국민들이 당신들 개혁하라고 야단이야. 나름대로는 무슨 수사를 검증하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당신들 지금 수사하는 거 그거 보고 굉장히 국민들이 당신들이 개혁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럴 수가 문재인 있습니까? 대통령의 의식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학 입시 탓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적인 방향은 괜찮아요. 고등학교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고, 어떤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심사평가해서 대학의 입시에 반영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정말로 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자기 자식으로 해서 모든 탈법과 편법을 동원한 사람이 잘못인 거지. 그거 제도 자체를 탓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도 물론 검찰 개혁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검찰 개혁 하는 데 있어서 왜 조국이냐. 많은 국민들이 조국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래가면서 또 하나 거기에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국 장관이 집에 압수수색 나온 검사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쪽 집권 여당 이 측에서는 뭐냐면은 왜 전화를 받았느냐. 아니 검사가 자기 최고 상관인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전화해서 바꾸는데 그걸 안 받아요?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 할 때 종합적으로 보건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자기가 이제 이 압수수색 팀이 닥치니까 이제 물론 놀랐고 또 당황하고 이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겠죠. 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바꾸라 이랬겠죠. 바꾸라 했던 여하튼 바꿔줄게 했던. 그러니까 이 정 교수가 전화를 갖다가 검사 팀장 귀에다 댔단 말이에요. 거기 받으라고 우리 전화 받으라고 이랬더니 이 양반 받으니까 장관입니다 이러거든. 누구든지 놀라죠. 안 놀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 받은 게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지금 뭐라냐 왜 전화를 받냐 이거야. 참.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의 사람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지탄을 받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공직자로서 장관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본인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민이 논문 갖고 얘기했지만 논문 심사할 때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개입됐거나 나하고 관련돼 있는 대학에서 제출한 논문일 때는 재척사유에서 그렇죠. 그렇죠. 배제합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만큼 그 사람하고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할 정도로 배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압수수색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하급자인 검사에 전화를 걸어서 살살해. 직접 살살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몸이 좀 그러니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큼의 전화를 하는 것 자체만큼으로도 벌써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청와대
오셔갖고 방미 이후에 보고를 하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같은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조국의 답변이거나 또 청와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정부가 지금 조국의 문제 가지고 지금 개인적인 문제를 이미 벗어나서 이 정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굉장히 큰 노력들을 서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그러거든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왜 자꾸 저 가리키고 있는 손에 때가 묻었는지를 바라봅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그 정보를 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 말로는 검찰로부터 제보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유도신문을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법관 지냈거나 뭐 검사 지냈거나 이런 법조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딱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걸 갖다 예측을 하고 이랬을지도 모른다 해서 했는데 거기 걸렸군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요, 압수수색 받을 때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겁내가지고 무슨 전화를 합니까? 일반 사람은 전화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그러니까 우스프라 그러나? 정말 우프다 그러죠. 뭔지 아세요? 이제 집에서 부부가 싸움을 한답니다. 뭘 하냐 그러면 자식을 이제 고등학생 있는 자식이 있을 때 부인은 남편한테 거 봐라 조국처럼 저렇게 왜 하나 스펙 관리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 그 남편은 거 봐라 부인이 있지 남편이 있느냐. 서로가 집안 싸움이 일어난대요. 참.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이제 또 다시 문 대통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했냐면 또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지금 모든 그러니까 검찰의 구성원들이 다 대통령의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다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미 이 주체임을 개혁의 주체가 당신들이야 이렇게 해놓고는 그 수사권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수사권은 경찰에 주는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니들을 지금 너는 이제 앞으로 수사권 없어져. 수사권 조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이제 이 역할이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될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개혁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조국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참 국민이 아니라 검찰을 이렇게 압박해도 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과 목적이 이미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앞으로의 검찰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 원하는 의중대로 행동해야 되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수사해야 되고 이게 경찰개혁의 방향이야. 검찰개혁의 방향이야 라고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니들은 그래서 개혁돼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러니컬해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말 검찰의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검찰이 어떤 피의자가 있을 때 피의자의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만은 지켜줘가면서 정말로 증거와 어떤 수사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검찰 역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래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은 정말 그 정권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게 검찰 개혁이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참 이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이나 대통령의 인식에는 이 조국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겠지. 요즘 국민들이 피곤해 죽겠대요. 날이면 날마다 조국. 그러니까 이 피곤해하는 이 국민들에 대해서 좀 무슨 자기가 진정 어린 그런 무슨 유감의 뜻을 표한다든지 위로의 뜻을 표한다든지 이건 안 하고 오직 우리 조국이만을 위해서 내 조국이만을 위해서 이러니까 국민들은 배신감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계속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테니까 오늘 일단 제1회로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제 곧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본격적으로. 근데 조국 이야기는 이제 그만 끝냈으면 했으면 좋겠죠. 끝내려면은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죠. 네, 국민이 이 정도로 네. 피곤합니다. 오늘 장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총장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횡무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